이게 실현이 가능한가? 내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선 살 수 없잖아. 내 포트폴리오에 진짜 너무 큰 브랜드 네임이 될 수 있지만 진짜 너무 가스라이팅이 심해. 그 월 1,000, 1억 이런 것들이 되게 남과 비교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부정적인 영향만 받았어요. 그거 같은 결이죠.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하지? 이런 게 아니라 아, 저 사람도 그렇구나. 또는 저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에 공감이 돼. 약간 이런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랜서 마케터 사라입니다. 2024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말에 대부분의 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재정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3년을 회고를 하고 2024년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되게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저희는 2023년에 정기 클라이언트들이 꽤 생기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긍정적으로도 그렇고 규모적으로도 조금 성장하는 시기를 보냈는데 오히려 뭔가 데이터가 많이 쌓이니까 이건 이래서 싫고 이건 이래서 싫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에 되게 혼란스러웠었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여러 개 던지고 있어요. 그런 방향성을 찾는 저만의 질문들을 여러분과 공유를 한다면 레퍼런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이제 좀 흥미로운 질문 타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2024년을 맞아서 이제 전략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함께 이야기해보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제 첫 질문은 이거였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까? 지금 저희는 에이전시 업도 하고 있지만 제가 프리랜서로서 개인으로 실무를 하면서 버는 것도 있었고 강연을 하는 것도 있었고 프리랜서 생존 키트라는 그런 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에서 교육을 하면서 돈을 번 것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걸 작년에 너무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 리소스 그리고 시간적 리소스가 100이 있다고 하면은 그 각각의 태스크에 얼마나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했었던 일들을 다 써봤고 분류를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할수록 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돈을 벌고 싶은 건가? 인정을 받고 싶은 건가? 그냥 살아남으면 충분한 건가? 꼭 성장을 하고 싶나? 뭘 하고 싶은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다 정리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돈을 버는 게 되게 큰 부분인 거잖아요. 내 생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또 세 번째 질문. 돈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생존 수단인가? 인정의 수단인가? 뭐 이런 식으로 돈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돈이 그래서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가? 나에게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내가 스튜디오에서는 얼마나 벌 거고 개인 프리랜서 마케터로서는 몇 개의 얼마나 태스크를 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를 벌 거고, 약간 이런 고민을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일을 사람들이 돈만 보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돈만 보고 한다면 회사에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프리랜서를 하게 되면은 뭐 견적 내는 것부터 클라이언트랑 미팅하는 것부터 되게 돈 안 되는 해야 되는 일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생계 수단 말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도 있고 자아 실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자존감 또는 이제 인정 욕구를 충족을 하는 그런 수단일 수도 있고 그런 기타 등등의 이제 일의 역할과 목표가 있을 텐데, 이 내 삶에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자아 실현 이런 거 다 빼고 일단 나에게 충분한 돈이 되는 것들 위주로 프로젝트를 받아야 되는 건가, 내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업무들을 가지고 가고 싶다고 하면은 돈은 조금 적게 주더라도 내가 리드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많이 쥐어지는 그런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게, 최근에 방향성 설정을 하면서 류딩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도 이제 111이라는 영상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1인 기업 1억이라는 이북을 내셨어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었던 게, 내가 1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100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10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10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와닿았는데, 사실 2023년 1월에는 되게 있어 보이는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냥 기업 이름만 얘기하면은 와 그런 데랑 이래? 라고 해주는 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개인 프리랜서로서 그런 큰 프로젝트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판결을 뛰어넘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서 받아왔어요, 대기업 프로젝트를. 근데 기업이 큰 만큼 프리랜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에이전시로 저희를 대하기 때문에 견적 외에 요구하는 게 되게 많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뭐 컨텐츠 리스트가 나오지만 이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상황이, 그게 바뀌면서 견적이 계속 바뀌는데 견적을 계속 다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큰 기업일수록 견적은 큰데 단가는 낮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프로젝트 들어가는 게 저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에디터님도 들어가고
들어가고 감독님도 들어가고 다른 마케터님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실비가 다 빠지고 나한테 남는 돈은 얼마인지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프로젝트 규모가 크면은 매출은 커보일 수 있고 저희가 사이즈는 켜보일 수 있고 잘 나가 보일 수는 있는데 내가 과연 그런 높은 정도의 시간 투자 또는 에너지 투자를 원하는 클라이언트와 일을 하는 게 괜찮은가? 무엇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이 너무 많아지면 개수가 이걸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미리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뭔가 잘못될까 봐 너무 불안함이 컸었는데 이 불안함을 내가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도 객단가가 너무 낮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쌓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재정비를 잘해서 그 높은 클라이언트를 영업을 잘해가지고 따와서 프로젝트를 너무 많이 돌리면 안 되겠구나.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래서 인생에서 목표가 무엇인가 이거든요. 나는 왜 사는가 이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는데 원래는 질문을 조금 바꿨었던 게 뭔가 목표라고 하면은 달성하고 끝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인생은 뭔가 달성하고 게임 오버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게임 오버 된다 하면 또 계속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바꿨냐면 인생에서 내가 유지하고 싶은 상태는 무엇인가로 바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행복이거든요. 계속 스트레스만 받다가 살고 가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제 결론은. 그래서 나는 내 스트레스 에너지를 최대한 줄이고 계속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발생시키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되려면 나는 일단은 행복을 쉽게 느끼는 사람이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되게 많이 발생시켜줘야겠다. 그 외에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본 것은 되고 싶은 사람. 저는 되게 사람과의 인터랙션에서 행복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 유튜브 전략을 짤 때도 월천 벌기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프리랜서로 나오면 비교를 최대한 안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스킬인 것 같은데 그 월천 1억 이런 것들이 되게 남과 비교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부정적인 영향만 받았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결이죠. 저는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들으면 아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하지? 이런 게 아니라 아 저 사람도 그렇구나 또는 저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에 공감이 돼 약간 이런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가 편안한 존재가 타인에게 될 수 있으려면은 나 자신에게도 편안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편안함을 키워드로 가지고 가려고 하고 제가 또 불행했을 때가 언제였냐고 하면 내 인생의 주도권이 뺏겼을 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외주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걸 더 많이 할 때였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언제 일하고 싶은지, 어디서 일하고 싶은지를 일이 많아지면서 점점 선택을 못하게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카페에 가서 일하는 거 이런 때도 아까운 때들도 있었고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또는 운동을 하고 요리를 해서 나 자신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아깝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조바심이 나서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되게 많이 받아서 이걸 너무 오래 유지시키지는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인생에서 유지하고 싶은 상태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들이 생길 줄 아는가 여기에서 한 번 더 들어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왜 내가 살아있는가 왜 사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일의 역할과 목표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의 역할과 목표가 생계 수단이면서 재미있는 놀이이면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이면서 마케팅이란 게 저한테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면서 가능하면 이제 내 자존감을 세우고 인정 욕구 같은 것들도 충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도 경계를 세우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심신건강을 해치는 경우 뭐 예를 들어 이 파트너사는 내 포트폴리오에 진짜 너무 큰 브랜드 네임이 될 수 있지만 진짜 너무 가스라이팅이 심해. 그러면은 중단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진짜 심리적으로 병을 앓으면 이제 다시는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는 이 일을 안 해야겠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점이 있어도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때 좀 도덕적으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까지가 저의 방향성 설정 질문이었어요. 크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어떤 일들을 하면서 먹고 살 것인가? 두 번째, 이 일이라는 것은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세 번째는 인생에서 그래서 목표 또는 내가 유지하고 싶은 상태는 무엇인가? 이게 또 너무 많아지면 되게 버겁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 지금 목표가 세웠으니까 이 목표를 1년 동안 어디까지 달성하겠다라는 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분기 또는 반기별로 무엇을 언제 하겠다 타임테이블별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제 몇 월에 할 것인지 분산시켜 놓으면 저는 좀 불안감이 덜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이거를 다 생각을 해보면서 저한테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줬었던 것은 이게 실현이 가능한가? 내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선 살 수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케이스가 있는지 찾아보자. 인스타그램, 유튜브, 링크드인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꿈꾸는 그런 삶을 거의 비슷하게 또는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 사람이 올린 컨텐츠, 뭐 블로그도 있을 수 있고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없으면 내가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지를 보고 이 사람은 이걸 왜 안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왕이면 성공하면 좋지만 일단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지 않게 프리랜서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모쪼록 해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행운을 많이 나눠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이 올해 고민하고 있는 거 또는 올해 하고 싶은 거는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 대댓글 다는 거 아시죠? 올해 모쪼록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그 외에도 이제 즐거운 서프라이즈가 많이 일어나서 운이 따라주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안녕!